예, 우리 까르페 멘토링 서클 우리 멘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죠? 여러분들 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을 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평창 올림픽 하고 있죠? 예, 우리 어제 이상화 선수 은메달 따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었죠. 왜냐하면 왜 일본 선수들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기량이 향상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젊고 싱싱할 때 금메달 못 따면 30대에 금메달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상한 선수보다 저는 일본 선수가 나이가 3살이 많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기분이 별로 안 나빴습니다. 사실은. 일본 선수가 금메달 따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왜 나이가 들어가면은 과사용 증후군에 인해서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되고 그 친구도 올림픽 그대로 나왔거든요. 3번 정도. 우리는 왜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좀 남겼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정말 회원 관리를 하고 직원 관리를 선수도 관리를 잘해서 정말 그런 어떤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장에서 그런 선수나 그런 우리 회원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제껏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면은 회원들이나 어떤 선수들을 잘 케어를 했을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지금 피트니스 센터 3년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가고 5년 이상 꾸준하게 간 경우는 특히 3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오픈을 해서 50% 이상의 3년 이상 하지 못합니다. 이 3년에 망하느냐? 망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주인이 바뀌죠. 그리고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주인 다 바뀝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기업화되어 있는 피트니스 센터 말고 개인이 하고 있는 곳에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었네, 누가 바뀌었네, 간판이 바뀌었네. 한두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정말 회원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직원 관리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경영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마케팅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아무리 회원을 잘 관리를 해도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오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얼마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나는 회원들한테 우리 이력서 보여줄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 관리도 여러분들 또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쇼쇼를 통한 SNS를 통한 여러분들이 나의 셀프 마케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센터들도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영과 마케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은 저 친구 뭔가 좀 많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저 사람은 좀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이렇게 포장되어서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 너무나도 이렇게 보기와는 다르고 내가 알기와는 다르게 보기에 정말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사람.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여러분들 센터에 와서 여러분들을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 잘 알고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자기소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을 선택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자기소개에 우리는 빠져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국회의원 누군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와서 자기소개를 잘하는 사람,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네. 똑똑하네. 이 사람 뭐 많이 했네. 어떻게 알아요? 자기소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잘하는 것, 그게 뭡니까?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현대의 마케팅이란 뭐냐면 특히 우리 업계의 마케팅이란 자기소개를 잘하는 것. 여러분들 회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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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들 회원들 오시면
그냥 프로필을 잘 한번 보시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카톡에다가 회원들 카톡에다가 내 프로필을 저장해 놓고 보낸다든지 이런 어떤 마케팅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마케팅에 있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거든요. 원래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유일한 학문 중에 마케팅이라는 것은 ing가 들어가는 학문이라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뭘 했습니까? 트레이닝 학이라는 학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그 트레이닝에 왜 ing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50년대의 트레이닝 방문들이 지금 쓰일까요? 안 쓰이죠. 그죠? 근데 50년대 1 플러스 1이 일하는 것은 진리죠. 우리에도요, 트레이닝 쪽에서도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진적 가부화의 원리, 이건 진리죠. 우리 근육이 계속 무거운 걸 들지 못하면 우리 근육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근육을 크게 만들어내는 음식은 없습니다. 트레이닝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건 진리입니다. 마케팅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50년 전에 마케팅 방법이 지금 통할까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50년 전에는 SNS라는 게 있을 수도 없었고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대에는 유일하게 페이퍼, 우리 뭐 신문이라든지 어떤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내가 가서 연설을 해야 됐죠. 사람들이 많이 불러오는데 연설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케팅을 잘하는 시대였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아무리 선거철에 연설하는 사람들 연설 안 듣죠. SNS 들어가서 그 사람이 연설하는 걸 들어보죠. 이런 우리 마케팅은 계속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케팅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 마케팅 원리 중에 뭐냐면은 포피라는 게 있습니다. 포피가 뭘까요? 포피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 마켓이라는 게 뭐냐면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시장. 오늘날의 시장은 많이 지금 다변화되어 있죠. 여러분들 인터넷 홈쇼핑 같은 것도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의 하나의 마켓이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뭐 가까이 우리 마트, 재래시장 이런 거 다 마켓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라고 해요. 시장에 물건을 내어놓지요. 그 물건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다, 그죠? 여러분들이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서비스가 어떤 재화가 되거나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파는 게 무엇이냐? 서비스를 파느냐? 그 서비스가 물건일 수도 있는 거죠. 그 파는 주체가 뭐냐면 바로 프로덕트입니다. 이때의 P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거는 바로 우리는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상품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의 이 프로덕트를 내가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가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수입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디서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거기에 따라서 뭐가 매겨지느냐면요. 이 상품에 대한 가치가 매겨집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주위에 어떤 저 사람 뭐 똑똑한 사람이야. 그 사람 가치는 높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이 말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미친다. 그 사람 가치는 높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어떤 가치가 매겨지게 되면은 바로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라이스라고 하죠. 가격. 그러면 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상품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상품이 좋은 상품이다 그럼 가격이 높게 책정되겠죠. 근데 상품이 높은데 가격이 낮아요. 이건 굉장히 잘 팔리겠죠. 그죠? 그런 어떤 하지만 마진이 적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품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디다가 팔까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까요? 재래시장에 내다 팔까요? 마트에 내다 팔까요? 인터넷 쇼핑몰에 올릴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품이 정형화되어 있는 상품이 아니고 서비스라 칩시다. 근데 그 서비스가 인적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물적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를 듣는 이런 어떤 무형 서비스 뭐 다 다르죠. 어디에서 파느냐? 그렇죠. 장소가 나오게 되죠. 플레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요, 상품이 가격이 탁 매겨져 있고, 자, 내가 이제 마트에 탁 올려놨어요. 여기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전달시켜 줄 것이냐? 전달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트 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마트에 갔더니
상품이요. 막 중구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주방식기 팔다가 그 주방식기 바로 옆에 컵라면 팔다가 컵라면 바로 옆에 물이 팔다가 물 바로 옆에 또 어떤 그 주방의 다른 종류 이렇게 가면 여러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찾아갈 수 없죠. 여러분들 마트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풍목불로 착착착착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냉장식품 하는 곳, 술 주류 판매하는 곳, 그리고 또한 우리 뭐 식료품 파는 곳, 그리고 스낵 파는 곳, 다 다르게 되어 있죠. 또 스낵 코너 가니까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보면은 어떤 스낵은 앞에 막 이렇게 디스플레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뭐 프로모션 잘해가지고 뭐 LED 뭐 이런 통해서 막 이렇게 선전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죠. 돈 써가지고 어떻게 이 상품에 대해서 내가 진열을 하고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은 바로 프로모트입니다. 이 네 개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 네 개는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고 뭐 5P, 6P, 7P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더 이런 것들을 더 놔두면 뭐 더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포피밖에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포피를 모른다? 그 마케팅 하시는 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끄럽지만 이제 그 경영 컨설팅학 박사학위를 저는 받았어요. 박사학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 나는 박사기 때문에 마케팅을 잘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수들이 밖에 나와서 내가 회원들 관리 잘해. 아니잖아요. 교수님들이 하는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 내가 박사라는 거죠. 마케팅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컨설팅 하기에 있어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컨설팅을 좀 잘하겠죠. 그러면 그 컨설팅이 뭘까요?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컨설팅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품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어서 헬스장의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첫 번째, 상품에 있어서 서비스를 상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그 헬스 기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 왔을 때, 자, 여러분들 돈을 냈죠? 자, 헬스 기구 우리 비싼 걸 샀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있을까요? 뭐 목욕시설. 자, 나 목욕시설 좋은 데 갖춰놔서 스파 좋은 걸 해놨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상품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너를 상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전 트레이너 상품으로 봐요. 물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헬스기구나 목욕시설, 자기 시설을 굉장히 상품화 시키는 사람들, 보통 일반적인 헬스장의 오너들이죠. 그 오너들은 요걸 잘 해놨으니 나 이 정도 받아야 되겠어. 나 저기 목욕시설 잘 해놨고, 나 헬스기구 멋진 걸 내가 해놨고, 시설 잘 해놨어. 이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패시리티스, 우리는 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설에 따라서 이 상품이 정해지겠죠? 가격이. 그리고 그런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졌죠? 자, 이것을 나는 어떻게 프로모트 할까? 여기에 이제 해야 되겠죠.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트레이너가 상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모든 전단지나 이런 데에 제가 어떻게 해놨을까요? 그렇죠. 트레이너를 저는 촉진시키죠. 일반적인 우리 뭐 헬스클럽 전단지 같은 데 보면은 시설을 막 이렇게 뭐 보면은 무슨 어떤 뭐 기구, 아주 독특한 기구 도입 와라. 우리 목욕탕 시설 좋다. 온천 물 좋다. 와라. 이렇게 해놓은 데는 그거를 촉진시키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센터에 이 그 전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한 이 SNS 상에서 보면은 트레이너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트레이너들이 학위를 하고 또한 공부를 해서 똑똑하다. 저는 이것을 많이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단지에 보게 되면은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얼굴이 팍팍 나와 있고 옆에 경력이 나와 있고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저는 촉진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돼 있기 때문에 우린 PT 가격 높게 받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이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PT 가격 높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오면은 자 여기 있는 선생님들 한번 보십시오. 다른 데와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선생님들 정말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가격 이렇게 받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PT센터에다가 우리가 잘 진열해놓고 프로모트를 잘 하겠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내가 팔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가격을 내가 어떻게 매기는가.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어떤 과정을 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STP 전략을 쓴다든지 SPD 전략을 세그멘테이션 타겟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어떤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그 시장의 이러한 그 내가 나의 어떠한 그 예를 들어서 나 PT 센터를 한다. 그러면 이 전체 PT 시장에서 나는 이 지역에 나는 PT를 하는데 여성 전용을 하겠다. 아니면은 재활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타겟을 정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런 포피를 사용해서 내가 프로모트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직원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뭐 해야 이게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합니다. 수학 분석하면 다 알아요. 수학 분석 많이 들어봤는데 수학 분석 다 합니다. 내 강점이 뭔지, 내 약점이 뭔지, 나에게 있어서, 아니면 우리 센터에 있어서, 이게, 이 기회가 뭔지, 그리고 위험 요소가 뭔지, 이런 것들이 수학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현재 기회 요인이 뭐가 있고, 그 다음 위험 요인이 뭐 있는가,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내가 지금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할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내 거는 무엇을 부각을 해야 될 것이고 나는 어떤 그 경쟁자에게 내가 지금 이제 위험 요인이 되는 게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좀 게으릅니다. 굉장히 큰 위험 요인입니다. 저는 잘 노력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큰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까르페 멘토링 스쿨이 들어와서 저는 요즘에 갑자기 모티베이션이 잘 돼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번에 내가 대학원을 들어가려는데 저는 대학원을 들어가지 않고 저는 올해 한 해 쉬기로 했어요. 하지만 보니 내 옆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대학원을 들어가서 그건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쟁 사회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질 때 나는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바로 위험 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험 요인이라는 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 이건 위험 요인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위험 요인입니다. 경쟁 사회에서는요. 다른 사람 뭘 다 할 때 내가 안 한다는 게 가장 뒤처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공부 이만큼 하시면 됐어. 옆에서 공부 다 안 해.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서는 공부를 더 똑똑해지고 있어. 나는 계속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자 약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지. 이런 마케팅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잘해야 됩니다. 뭐로 자기소개 잘해야 되느냐? 보통 여러분들 SNS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내 예쁜 것만 올리죠. 이렇게 사진 착 찍어가지고. 난 너무 힘들다라는 것보다 난 너무,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화나요 뭐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 좋아요밖에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좋아요를 계속 많이 받는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소개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케팅을 잘 하시되 마케팅에 있어서 내가 필수적으로 먼저 수학 분석을 해봐라는 거죠. 이 수학 분석을 통해서 바로 지피지기를 해봐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어고요. 이거는 한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수학 분석을 해보시는 게 이번 주의 과제입니다. 매주 과제 주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미루다가 오늘 아침에 올린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지금 월요일인데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 여러분들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단체 카톡방마다 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박유봉 선생님이 이걸 올리라고 한 건지 두 개 한꺼번에 하라고 했는지 내가 너무 헷갈려요. 이런 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해결을 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 멘토들이 또 해결을 시켜주고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 커뮤니티 형성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자기소개를 잘하고 나의 마케팅을 잘하고 그런 마케팅들이 모여서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센터 마케팅이 되고 전체적인 국가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트레이너 스스로가 좋은 상품이 되어야 되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혹시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오너들 중에 나 그거 반대야. 아, 트레이너들보다는 센터가 중요하지. 그것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철학입니다. 그냥 뭐 좀 우월하겠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왜냐면은 뭐 오너들이 트레이너 인정해 주겠어요? 오늘 트레이너들이 잘하는 것보다는 회원들이 여기에 시설이 좋아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학 분석이라는 어떤 과제를 한번 맡았으면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수학 분석 치면은 쫙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수학 분석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나는 센터 오너야. 나는 센터에 뭔가 뭐 과장급이나 팀장 정도 돼 하시는 분들은 센터의 수학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의 수학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좀 일하시는 여기 좀 이제 우리 멘티들 중에 일하시는 분들 계신데 나 두 가지 한번 다 해볼까? 괜찮습니다. 두 가지 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보십시오. 스스로의 수학 분석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센터의 수학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석을 통해서 나의 약점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따지다 보면은 마케팅 자료에 그것들을 어떻게 포장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프로모트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대략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고 또한 설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경영학과 관련되어 있는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는 제가 좀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앞으로 한두 번 정도만 제가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슈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릴 것은 우리 카르페가 스포엑스 여러분들은 또 IPS로 많이 알고 있던데 서울의 코엑스 박람회에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 부스에 오시면 우리 스마트피 카르페 부스가 있거든요.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커피도 한 잔 제가 선물해드리고 좀 대접해드리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이렇게 얘기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십니다. 우리가 부스가 이번 좀 크게 나가요. 16부스에서 나가는데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 뭐 좀 체험도 좀 해보시고 이 스포엑스 같은 큰 박람회 우리나라 최고의 박람회에 와서 여러분들 체험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또 IP 강의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엑스에서 또 만나 뵙길 바라고요. 지방에 계시면 못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 제 강의에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시고요. 이것은 PDF 파일로 올리셔도 되고 그리고 한글 파일로 올리셔도 되고 그리고 또한 파워포인트 파일로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